자,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산신과 관련된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맞춰서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신이 호랑이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신을 호랑이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호랑이를 부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 산에서 가장 센 거는 당연히 호랑이고,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능력으로 봤을 때 호랑이가 제일 세고, 그리고 그런데 호랑이가 윤리적이진 않잖아. 기도한다고 무슨 뭔가 어떻게 되고 봐주고 할 것 같지는 않잖아.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조종하고 우리랑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거는 용왕도 마찬가지예요. 용왕도. 그래서 물고기를 대표해서 인간과 어느 정도 타협이 될 만한, 그래서 제가 용왕은 좀 너무 인간적으로 잘못해놨다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용왕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 상 하나 받아먹고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설정. 그래서 용왕제를 지내면 그게 풍어제래. 근데 용왕이 있으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게 정상이다. 제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용왕에게 이 얘기를 하면 물고기를 안 잡게 하는 게 국가의 대통령인데, 국가 수반인데 국민을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뭐 대단한 거나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상 하나 받아먹고 국민을 팔아먹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는 인간주의적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호랑이한테 무진장 시달리면서 호랑이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호랑이 자체는 컨트롤이 안 돼요. 동물은 아무리 길을 들여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길드는 동물이 인류가 모든 동물을 길들이려고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로는 개하고 고양이밖에 없는데, 고양이도 그나마 애가 수틀리면 지가 혼자서 오락가락 하더라. 그래서 충성스럽게 될 수 있는 애는 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개가 어느 순간에, 그게 돌연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안 드는 게 정상이고, 길이 드는 거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개는 결국 인간과 반갑다 친구야를 한번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육상동물 중에 하나가 개가 된 거죠. 그리고 인간과 손을 안 잡은 애들은, 우리나라에만 진짜 개가 얼마나 살을까? 몰라.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1,400만 이렇게 통계에 나오는 걸로 보고, 그중에서 고양이보다 개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한 900만, 1,000만, 게다가 여러 동물들을 이렇게 기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3마리를 키우는 경우도 있으면 1,000만 마리는 훨씬 넘지 않을까? 아니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과 타협해서. 그래서 개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개는 진짜 이게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은 반려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우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여차하면 식용이었죠.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렇게라도 살면서 종족을 번식시켜 더 많은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그 종에게 유리했는지, 안 그러면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냥 사라져간 게 유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늑대 어떤 종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그걸 인간과 타협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봤을 때는 대박을 쳤죠. 주가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진짜 엄청나죠. 어떤 동물도. 그리고 호랑이는 끝까지 인간들의 위에 있다가 결국은 전멸했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전멸 상황이죠. 그리고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거나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호랑이를 조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센 사람. 그래서 도인들은 전부 뭐 호랑이를 타고 다닌다는 둥, 뭐 호랑이를 부린다는 둥, 뭐 쓸데없는 소리.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는 길들지 않습니다. 호랑이만 길 안 드는 게 아니고, 뭐 늑대, 여우, 길드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해봤다니까, 인간이.
그리고 유일하게 개, 고양이 빼놓고 길드는 동물은 치타가 있는데 치타는 길들면 종족 번식을 못합니다. 고자가 됩니다. 아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수술을 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래서 길든 치타는 못 날. 그 진짜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아이러니한 사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 안 되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호랑이, 화약 무기가 고등하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호랑이 상태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총 이런 걸로 그거 쉽지 않다. 진짜 조총으로도 호랑이가 쉽지 않아. 한 방에 날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호랑이가 쏴봐 이렇게 뭐 조폭 이렇게 찔러봐 이게 찌르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절대 안 나오거든. 진짜 이렇게 싹싹싹 숨어가지고 닌자처럼 움직이는 애를 조총 그거 해가지고 거의 한 30초 이거 쑤셔야 되거든. 30초 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30초 동안 이쪽에서 조총 한번 쏘고 잠깐 타임 웃기고 있네. 그 안에 끝나지. 그래서 우리도 그 임진왜란 때 총통이 있었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저저 있었지만 그런 게 별 볼 일이 생각보다 없었던 이유는 그 재장전 속도가 걸리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보면 줄을 맞춰서 쏘고 뒤로 빠져서 장전하고 또 다음 사람이 딱 나와서 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그 30초를 뒤로 걔는 빠지고 쑤시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한 3열 정도만 아마 만들어내면 계속 무한반복으로 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한 거죠.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한테는 그게 쉽지 않죠. 그건 앞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가능한 거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게 지금 호랑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인도 불교 같은 경우는 죽음을 극복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 도인이에요. 진정한 도인. 그래서 불교나든지 안 그러면 인도 철학에서 나올 때는 언제나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중국 불교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죽을 날을 안다.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죽는다를 예언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호랑이를 조종할 수 있느냐, 호랑이보다 세냐 라고 하는 게 어떠한 우리 전설이라든지 이야기 속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엄청나게 나와요, 진짜 엄청나게 나와. 뭐 이통현 이야기에서 나오고 뭐 보면 호랑이 우두 법용 이야기에서 나오고 뭐 중국 우리나라 딱 봐도 그냥 구라죠. 딱 봐도 구라죠. 그래서 그런 호랑이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산신이다. 이렇게. 그래야 호랑이로부터 타협점이 생기죠. 그냥 호랑이하고는 다이다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연원이 매우 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둘이 나오는 거잖아요. 곰하고 호랑이. 호랑이는 뭐 시베리아 저쪽 호랑이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약간 추운 쪽에 살죠, 호랑이가. 그리고 곰이 의외로 토템으로서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죽 벗고 있으면 곰하고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곰이 이거 씻으려고 뒤에 이렇게 지퍼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벗으면 상당히 비슷해요. 곰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부해 놓은 거 이렇게 우리가 돼지 이렇게 걸어놓듯이 이렇게 걸어놓은 그런 것을 보면 왜 곰 토템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게 툰드라 지역에서 곰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라고 하는 토템이 있었고 곰은 약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인간 친화적으로 느끼기가 편했고 호랑이는 친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단군 신화에 보면 그 다음에 곰은 이제 결국 우리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단군 신화는 야바우다. 야바우다. 그게 환웅이 사기친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환웅이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으면, 곰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진짜 이빨 꽉 깨물고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를 받은 거고, 호랑이는 처음부터 못 먹는 걸 받았다니까. 육식 동물한테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야, 너 그거 뭐야, 100일 동안 먹으면 너 신 된다,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모래. 이런 이게 무슨 먹으라고 주는 거야. 뭐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랑이는 참을 수 없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3, 7일 만에 이제 호랑이가 튀 나가고 뭐 어쩌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호랑이는 쫄쫄 굶고 있었고, 곰은 먹고 그냥 맛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햄버거 먹고 100일 버티기. 그러면 처음에는 맛있는데, 그거 쉽지는 않다 하거든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런 챌린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쉽지 않대. 근데 이빨 꽉 깨물고 가면 갈 수 있지, 뭐. 저 유튜브 채널 뭐 이런 거 보면, 미스터 비스트인가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거 하고 버티면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야, 나 햄버거 먹지. 햄버거 먹지. 진짜, 미친 듯이 버티면 돼요. 그런데 못 먹는 걸 받았어. 모레 100일 먹으면 줍니다. 100만 달러 줍니다.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호랑이는 결국 못 참고 나가게 됐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호랑이가 진짜 인간적으로 괜찮은 놈이어서 거기서 참았지. 나 같으면 진짜 곰 잡아 먹어버렸으면 끝났어요. 그 경기 끝났어. 그냥 깽판하고 똥물 튀기면서 가는 거지. 에브리바디 다 끝나자 이러면서 내가 웅담 뺀다. 내가 웅담 먹고 간다. 이래버렸으면 경기 끝났어. 저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래도 호랑이가 양반이지. 그래서 결국 호랑이는 도망을 가게 됐고, 그리고 곰 자식에게 나중에 호랑이가 복속되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록 중에 나오는 최초의 남성 산신입니다. 산신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래된 산의 산신은 여성 산신입니다. 산신이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만들어진 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후대에 만들었을 거다. 그 이유들을 들은 게 뭐냐면 남성주의.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단군이 전부 남성주의거든요. 그래서 모계 유풍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계 시대 때 만들어진 풍습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산신 중에서 여성 산신으로 가장 유명한 산신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여성 산신이에요. 지리산 여성 산신. 그리고 경주의 선도산의 선도성모, 박혁거세 엄마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는, 박혁거세 아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래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고, 선도성모라고 하는 선도산에 사는 무당 아들이라는 설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다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네가 알아, 내가 알아. 그 옛날 거 잠깐 단편적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그걸 다 잡아내서 알겠어?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리산 산신은 마고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왕건 엄마로도 나옵니다. 왕건 엄마로도 나오고, 왕건이 왜 그쪽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면, 왕건이 원래 그쪽도 세력이 있죠. 그쪽 남쪽 세력도 있죠. 북쪽 세력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 아버지 쪽이 그쪽 남쪽 세력이 있죠. 그래서 왕건 엄마로도 나오고, 그다음 마야 부인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원래 여성 산신이었고 족보가 별로 없었는데 거기를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제 마야 부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야 부처님 어머니가 왜 거기 귀화했나? 우리나라까지 이게 무슨 어디 취업하러 오셨나? 근데 도리천에 있다고 나오는데 왜
그러면 지리산이 도리천을 얘기하는 건가? 지리산에 얽힌 무언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발견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걸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노력해서요. 제가 뭐 화엄사 가지고도 논문도 쓰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다 흔적이 사라져서 아마 백제가 몰락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리산이 문수보살하고 관련돼서 지리산이거든요. 지혜. 예. 그런데 문수보살을 모시는 사찰이 실제로는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오대산 상원사 같이 문수보살을 딱 메인으로 모시는 사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마야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교랑 친연관계, 그 다음에 거기를 도리천으로 봤다는 거예요. 수미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지리산을 수미산으로. 경주의 랑산도 수미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풍이 뭔가가 존재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마고는 누구냐면, 마고 할머니는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여성, 최초의 무슨 이 세계를 건설하는 여성 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산의 산신들은 여성 흔적들을 남기고 있고, 그다음에 남성 산신으로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바꿔 말하면 남성주의가 확립된 뒤구나. 그래서 남성 산신으로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족보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분이 당군이에요. 당군은 돌아가실 때 아사달의 산신으로 됩니다. 아사달도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사달이 참 그게 좀 아사달 아사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이름은 아니야. 아사달이 사람 이름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사달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처럼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남성산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연대를 떨어뜨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니까 그 흔적을 남기는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산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국 태백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태백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야, 이게 불교 들어오고 난 뒤에 이게 뭔가가 있구나. 중국에 유학 갔었던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장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의상입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게 태백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구나.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 이후에 당군 신화가 정립이 되는구나. 또 거기 등장하는 환인, 환웅 당군인데 환인이 석재 환인이라고 그게 인드라신, 인도의 인드라신을 번역어예요. 제석천의 번역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고 당군 신화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연대의 번역분이 이미 석재 환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래서 이승유의 제왕운기나 삼국유사의 당군 신화에 전부 다 그게 다 환인이 바로 제석천이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연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최소한 200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으면 목의 풍습이 나와야 돼요. 뭔가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약간 느리거든요. 중국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00년 전에도 기록에도 이미 모계가 나오면 안 돼. 이미 남성주의 사회로 거기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모계적인 풍습들이 좀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졌지. 그 얘기는 훨씬 뒤에 아마 통일신라쯤에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당군이 산신이고 호랑이를 부린다더라. 라는, 그러니까 도망간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결합되면 그게 산신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호랑이를 부리고 있는 산신에 대한 그림, 그게 산신도고 그게 단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군과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를 약간 보료처럼 이렇게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고 있죠. 호랑이를. 그럼 호랑이가 옆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댄다고 하는 설정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위생적으로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아. 제가 호랑이는 안 해봤는데 개는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제가 세파트 이런 것도 키워봐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런 걸 좀 해봤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때는 위생 개념이 없을 때죠. 그때는 그런 거 되게 재밌었다니까. 개를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쓰다듬으면 벼룩이 튀 나가요. 이렇게 뜨득 하면 애가 탁 튀 나가거든. 그런 거 재밌었다고. 그런 거 재밌었다고. 여러분들 머리에는 벼룩이 막 있어가지고 찬빗으로 막 이렇게 하면 후두둑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집에 찬빗이 상설로 있었죠. 집에 찬빗 상설로 있었죠. 그게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머리 안 감고 그 기름, 동백기름 같은 걸 바를 때, 그래 찬빗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름으로 어떻게 보면 기름 세탁을 해내는 거죠. 드라이 클리닝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니야, 머리 안 감어. 안 감고 그냥 그 기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기름때가 이렇게 찬빗에 쫙 이렇게 있고, 뭐, 그랬었잖아. 그렇지 않아? 쪽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 기름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들은 침 발라서 수염 꼬고 있고, 뭐 이런 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었어요. 아니, 제가 봤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본 겁니다. 안 봤으면 치매라니까? 아니면 저보다 어리거나, 어린데 왜 상호가 저런가 싶기는 하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산신도가 단군에 대한 기억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산악숭배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이렇게 결합되는 과정에서 단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거고, 단군은 전체 신화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지역 신화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 신화하고 전체 신화가 뭐냐면, 전체 신화는 우리나라 한반도 사람 전체에 해당하는 신화, 지역 신화는 동네마다 신화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동네마다. 근데 단군 신화가 어떻게 전체 신화가 되느냐? 그거는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우리 민족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그걸 전체 신화로 끌어올리고, 우리는 저들 이민족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우리 민족은 좀 다르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신화의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민족이 넘어왔을 때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단군 신화가 2번 유행한다. 한 번은 몽고가 침략해 왔을 때, 그래서 이련하고 이승유의 글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들어갈 때 나철의 대종교 운동 뭐 저거저거 해서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현재 오늘날 이제 뭐 좀 이상한 뭐 단전호흡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것들이 무슨 뭐 단군을 이어서 뭐 어쩌고 한다는 운동, 뭐 저기 뭐 지리산 삼성국 뭐 이상한 거 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도 단군 얘기를 해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지어내는 거예요, 다. 아무 근거나 족보가 없어요. 뭘 찾으려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참전개경이라든지 뭐 3.1 신고라 다 그 일제강점기 때 다 위작들이에요. 그리고 위작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머리 나쁘면 거짓말하지 마라. 왜? 걸려. 지가 거짓말을 해놓고 지가 기억을 못해. 그래갖고 다음에 딴 얘기를 해. 그럼 전에 야 네가 그 얘기했는데 내가? 이 바보 같은 것들 있어. 그리고 가방끈 짧으면 책 위조하지 마. 이게 보면 이게 가방끈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촬영할 때도
자신 없으면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이나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나는 우습게 얘기는 해도 내가 얘기하는 정보의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문과 책을 쓸 때는 헛소리를 쓸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욕 태바가지로 먹어.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들어간다고. 그런가를 찾고, 논문 같은 경우는 전부 각주로. 책은 각주를 쓸 필요는 없지. 예. 예전에 봤잖아. 설민석이 그렇게 뜨다가도, 설민석 씨 그렇게 뜨다가도 삼국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자기가 잘못했지는 않았다는 생각은 해요. 그거 자기가 그냥 감수만 하고 밑에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돌려서 써줬겠지. 그럼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배경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그거 못 찾아낸 거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 난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바쁜 분이 책 쓰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은 한국사 어떻게 보면 강사잖아. 그냥 학원 강사잖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사람들의 학생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면 되는 분이고, 그분이 무슨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야, 한국사 전공자인데 왜 삼국지를 써? 그럴 바에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쪽을 다 하든지, 저같이 그냥 이것도 찝쩍거리고 저것도 찝쩍거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참지. 다 막 지랄을 하지. 그래서 한동안 쉬었잖아. 이집트 얘기했다가 또, 그건 진짜 간이 크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오면,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온다, 희한하게. 나보다 덜 떨어지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한테는 맨날 그 종편이나 뭐 이상한 거 들어오고 진짜 안 들어와. 그러면 일반 방송국 PD들이 나를 모르느냐? 분명히 압니다. 작가나. 단지 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네들 통제권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진짜 그래도 만약에 나한테 그런 게 들어오면 나는 내가 알거나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상 따라잡을 자신이 없으면 나는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건 진짜 용기 대단한 거예요. 용기인지 만용인지는 모르겠어. 이집트? 이집트를 어떻게 해? 나한테 만약에 유럽사를 얘기하라고 그래도 나 포기입니다. 바로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움직이는 데는 어디냐면 한국, 중국이에요. 한국, 중국과 인도 고대사 끝! 일본도 안 갑니다. 나 일본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얘기 잘 안 해요. 일본이나 유럽은 기본적인 것만 장착이 돼 있지, 심도 높은 거, 그 안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걸 네가 뽑아낼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가면 흑역사로 남습니다. 흑역사로 남았어요. 자, 저 자식 헛소리 하더라. 이렇게 이 말이 나와. 그리고 한두 번 헛소리가 모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쫙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판단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있어.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놓을 거냐, 저렇게 놓을 거냐,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가 없어. 근데 명확하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거 잘 몰라가지고 헛소리 했어. 개망신입니다. 개망신. 예전에 그거 있었어, 진짜. 저 세미나에 갔는데 모모 교수야. 그 대학 정교수였는데 뭐 이렇게 아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들으면서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걸 차마 지적은 못했어. 그런데 한 사람이 결정적인 걸 지적했지. 한문 해석하는 거. 야, 너 해석 틀렸어. 경기 끝입니다. 경기 끝입니다. 요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너 해석 틀렸어. 예. 예, 고치겠습니다. 무슨 개망신이야. 무슨 개망신이야. 진짜. 그러니까 관점이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범주는 뭐냐면, 교통사고로 얘기하면
쌍방과실 7대3, 8대2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조금 틀려도 돼.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10대 과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더 이상 10대 0으로 끝나는 거 있어. 그 교통사고 보면 이게 무슨 파란불인데 뭐 들이받고 뭐 이래가지고 끝내는 거 있어. 역주행 뭐 이런 거 걸리면 빼박이거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서 오류 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책이 그런 거 오류 내잖아요. 야, 걷어와야 된다. 진짜 걷어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우리는 기본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안 가. 그리고 어디가 죽을지를 알아. 근데 전문 지식이 딸리는 사람은 지 죽을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를 넘어오면 죽는다, 위험하다, 야, 선 밟는다, 이 느낌이 없으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만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평이고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저쪽에서 주문이 와. 그러면 야, 이 정도면 5천에 맞춰줄게. 그거 자기가 머리 굴려가지고 견적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진짜 5천이 들지 1억이 들지도 모르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마이너스 난다. 이러다 마이너스 난다. 덜 남길 수,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계산이 어느 정도는 딱 드는 순간 빠지면서 요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남고 요렇게 하면 조금 하고 요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 정도가 그 견적이 나와야 돼. 그래야 전문가야. 그게 업자라고. 안 그러면 직업을 바꿔야지. 사람 좋은 아저씨지. 마누라 억장 터지지. 일은 열심히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 우리나라 조선소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 배 만들어주고 그 경쟁 붙어가지고 계속 적자 났었잖아. 만들수록 적자 나는 거야. 만들수록 적자. 와, 그런데도 갔었잖아. 그래서 몰라. 그게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정확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용 중심으로 뭔가를 하나씩 더 플러스 하려는 생각들을 하잖아. 그리고 똑같이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비틀어서든지 플러스 알파를 보여야 된다. 그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가방끈이 보이는 거지.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그래서 내가 덕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위로의 말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그런 사람들 나 진짜 알딸딸한 이야기. 부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웃기고 있네. 당신도 힘들게 살았어. 당신도 힘들게 살았어. 관세음 보살이 죄 졌냐? 네 소원 다 들어주고 있게. 관세음 보살 휴가 줄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관세음 보살에게 무엇을 바랄까를 생각하지 말고 관세음 보살에게 휴가를 줄까를 생각해. 손이 1000개야. 얼마나 복잡하겠냐. 아이고, 그러다가 저 코로나 같은 거 한번 와봐라. 그러면 손소독제 바르면 한 통 다 쓴다. 손에 한번 하면 한 통 다 써. 그리고 손바닥에 눈 박혀 있어 봐라. 거기 이제 또 그거 손소독제 하다가 눈에 들어가지고 야 이씨 눈에 들어갔다. 난리 난다. 관세음 보살의 슬픔을 잘 알고 어떻게 저 양반을 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약간 달라. 그리고 당군신화 같은 경우에 그 호랑이 결국 집 나간 호랑이가 당군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곰토템 있는 집단과 그다음 호랑이 토템이 있는 집단이 있고 북방에서 내려온 조금 더 선주, 그러니까는 좀 더 강한 무력도 강하고 약간 선진적인 사람들이 곰토템, 토착 세력 중에서 곰토템과 연합을 하고 호랑이 토템을 조진 거죠. 버틴 사람들을 조진 거죠. 그리고 이쪽이 주류였기 때문에 결국 호랑이 토템 사람들이 물러갔지만 이탈해 갔지만 결국 나중에는 복속됐다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걸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 남하했다라는 쪽으로 보고, 그다음에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약간 선진 문화를 가졌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유목 쪽이 좀 더 강해요. 유목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력이 좋습니다. 무력이 좋아. 농경 쪽은 유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그렇게 복속되는 구조를 이야기한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그냥 학계의 정설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정설. 그리고 이제 그 호랑이를 그 산신도에서 나오는 호랑이와 산신의 관계를 복속된 그때 집 나갔던 호랑이가 그때 에잇 하면서 동굴에서,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사람으로 변화하고 어떤 변화 단계, 그래서 동굴, 우물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성에서, 종교 상징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이렇게 거쳐갔더니 새로운 세상이 나왔더라. 무릉도원 뭐 이런 식도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변화. 그 청학동도 그 동굴을 거쳐갔더니 푸른 학이 날아다니는 신선들이 사는 데가 있다더라. 그럼 뭐 이렇게. 그리고 동굴이나 우물을 거치면 또 다른 세계로다가 넘어간다, 바뀐다, 뭐 이런 상징들을 써요. 이런 상징을 써요. 그거 그냥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상징입니다. 그렇게 있는 거고, 그 집 나간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쉽게 말해 산신 밑으로 들어갔다더라. 그게 우리 기본 룰. 그게 산신도예요. 산신도. 그래서 그 산신에게 잘 와이로를 쓰면 호랑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이고, 그리고 호랑이한테 가장 많이 당한 거는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얼마나 당했으면 삼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한 절에 두 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종교적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것도 아닌데, 쉽게 말해 불교 것도 아닌데도 이게 두 개나 갖고 있어.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그리고 도량석과 산문이 이렇게 길어지는, 일주문 천왕문에 따라 길어지는 이런 인적을 남겨서 무언가 호랑이를 대비하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보이는 게 현재 우리나라 산사구조. 굉장히 좀 뒤지게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불침범 문화들도 발전을 했었고, 불을 계속 지피면서 철야를 하는, 누군가는 계속 반복하면서 철야, 경비지 경비. 안 그러면 화장실 가다가 그냥 체가면 끝이에요. 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는 계속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이유는 편하니까. 편하니까. 자, 여러분이 호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호랑이 빙의했어. 호랑이를 빙의해서, 자, 멧돼지를 잡을 것이냐, 사슴이나 노루를 잡을 것이냐, 사람을 잡을, 저항력이 제일 약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질기죠. 안 질기죠. 여러분이 씹는다고 생각해봐. 멧돼지 씹어봐. 그 가죽 있잖아. 야, 씨, 이러다가 이빨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사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슴, 그 노루, 고라니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예전에 그 산에 이렇게 절에 있으면 누가 올무 나가지고 잡고 이러면 그런 거 풀어주고 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냥 댕기다가 아우, 그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셉니다. 아무튼 그게 쉽지 않아. 그거 머리부터 가려야 돼. 안 그러면 애가 겁이 나가지고 막 발광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 걔가 발로 차면 우리 갑니다. 폭고꾸라집니다. 한 대 맞으면. 사람 주먹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걔네 타격이라고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 사람이 동작도 느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고 연세가 있으셔서 찔겨졌지만 사슴이나 노루나 멧돼지에 비할 바겠어? 그거 훨씬 야들야들하지. 야, 멧돼지에 비하면 햄이야 이거. 그러면 물론 이제 호랑이도 씻고 뜯고 막 보고 즐기고를 하는 호랑이도 있을 수 있어. 야, 이거는 질긴 게 맛있다 이러면서 누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이거
누구한테 들은 얘긴데, 에이, 싫어. 토종 딱 하는 데를 갔대. 그랬더니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더래, 닭을. 근데 닭이 지붕 위에 있대. 그러니까 애들이 날아다니, 반쯤 새야. 아주 건강해. 그래서 기대를 했대. 근데 그렇게 찝고 뭐 한참 이제 푸다닥거리고 뭘 잡고, 무슨 왜 그거 있잖아, 그 뭐야, 횟집 가면 이렇게 선택, 나 그거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 나에 의해서 한 생명이 그냥 찝히면 죽는 거야. 얘요! 이러면 뜰채로 이렇게 떠내잖아. 아, 나 그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토종닭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제요! 이렇게 했는데 2시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아니야, 쉽지 않아. 왜? 그걸 잡고 짧게 끓여서는 이게 질겨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푹 삶아야 되고, 그래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한 2시간을 기다려서 토종닭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치킨에서 먹는 그 뭐 시포 닭인가, 이거 조그만한 게 아니고 이따시만한 닭이 올라왔는데 야, 이게 닭이냐 뭐냐 싶은 진짜 떡대 같은 엄청난 놈이 나온 거지. 저 범죄 도시에. 예, 걔같이 이렇게 등치 큰, 그래갖고 나온 거지. 혼자 왔어? 이러니까 아직 싱글이야. 마동석 그것처럼 이렇게 딱 나온 거지. 그래갖고 옷 벗고 이렇게 딱 마동석이 어깨 까고 딱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어유, 토종닭 뭔가 다르겠다 싶어가지고 딱 먹었더니 이빨이 튕긴데 이게 무슨 스폰지도 아니고 곰젤리 하리보 좀 오래된 거 먹으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씹었는데 그대로인데 이게 진짜 곰인가? 안에서 뭐 들고 있나? 이렇게 내 이빨을 미나 얘가 싶은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몇 번 씹다가 짜증나서 포기하고 나왔대. 포기하고 나왔대. 그래서 그거 못 먹는데. 토종닭 너무 진짜 토종닭 센 애들은 이게 쉽지 않대. 그래서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호랑이는 한 번 사람을 잡아먹으면 계속 사람을 먹는데, 편하니까. 편하고 도시락이지. 야, 저기 따뜻한 애 하나 기 간다. 그거 딱 해갖고 먹으면 돼. 그래서 계속 사람을 한번 그래서 그 창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 귀신이 죽어서 호랑이를 못 떠나. 그래서 귀신 앞제비가 돼서 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호려질 것 같아.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호랑이하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잖아. 지금 우리가 동물원 이런 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산에서 진짜 한 1톤 정도 되는 호랑이하고 딱 정면으로 딱 마주치면 사람이 얼어버려요.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얼고, 만약에 호랑이가 이거 뭐요? 오늘 배부른데, 아유 됐어. 너 복 받은지 알아? 그냥 갔어. 그러면 사람이 풀썩입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튀고 뭘 소리를 지르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얼음땡이 되는 거지. 얼음. 그게 창귀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얼음이 되면 사람이 객관화가 일어나거든요. 호랑이가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창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는 현상이 나와요. 아니 이제 정신이 빠진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얼마나 빠졌으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이런 얼빠진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지금하고는 달라. 지금은 우리가 저런 동물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관찰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이겼고 그런 애가 있으면, 그 제가 얘기했잖아. 아유, 월정사에 월정사 절 마당까지 멧돼지 나오는데, 멧돼지 됐고 그 근처에서 호랑이 나온다고 이렇게 누가 한마디만 풀면 야, 대박 난다니까. 전국 유튜브 다 온다. 호랑이 발자국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 찍어놓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썰들이 있어.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 그런 썰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애를 봤다는 둥, 뭐 발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일반 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는 너무 큰 발자국이 찍혔다는 둥, 뭐 이런 거 그런 썰들 못 들었어요? 간혹 나옵니다. 간혹. 근데 이제 문제는 눈에 안 보일 정도면 지그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번식하나. 있다고 치고 짝을 못 구하잖아. 그래서 호랑이도 이제 요즘 베트남 호랑이랑 결혼하세요. 뭐 이렇게. 없다니까. 짝이 없다니까. 어느 정도 개체가 돼야 지그들이 이렇게 만나서 번식을 할 거 아니야. 설령 있다고 치더라도 야, 씨, 마지막 호랑이인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면 절대 안 나죠. 북한은 못 살아가지고 산이 다 민둥산이라서 호랑이 뭐 유지될 수가 없을 거예요. 전에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 우리나라 강원도에 산불이 많이 창궐 하니까 북한 쪽으로도 산불이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마라. 북한은 산불이 안 난다. 뭔 헛소리냐. 근데 그 얘기를 그게 그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진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민둥산이었었고 비 오면 산사태 막 이런 게 진짜 많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그런데 우리가 식목일을 놓고 녹화 사업을 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거의 전멸한 데서 이렇게 녹화가 빨리 이루어진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거는 대단한. 근데 이제 너무 개나고리나 다 심어놔가지고 녹화는 됐는데 쓸모 있는 나무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요즘은 밀고 산이나 이런데 보면 아예 밀어버리고 불난 것도 아닌데 밀어버리고 나무를 이렇게 똑같은 걸 심죠. 그래야 나중에 이게 비어가지고 뭘 쓰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있는 거는 쓸모가 없대. 쓸모가 없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그 호랑이 그 앞제비 귀신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로는 정상적이고 센 호랑이는 사람을 먹지 않는데 민가 쪽으로 내려오면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사람을 위험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호랑이를 약간 공포스럽게 만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불하고 소리. 불하고 소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인간이 불을 활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동물로부터 극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물로부터 극복. 그리고 음식을 그것도 있거든요. 음식을 계속 예전에 수렵 채집 상황에서는 계속 뛰어다니면서 뭘 찾아서 매일같이 찾아서 먹어야 돼. 못 잡으면 말고 잡든지 따먹든지.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면 베어 그릴스 이런 거 보면 막 뛰댕기면서 막 잡아먹고 이런 거 매일같이 그래야 되니까 아프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농경에서도 나왔고 유목에서도 나왔죠. 그게 불에 끌리는 거죠. 그게 햄의 시작. 불로다가 끄스름하고 불로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코팅시켜 버리는 거죠. 하몽 이런 게 그런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몰라? 모르면 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그래서 저장이라고 하는 데서 불을 활용한 저장.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은 햄을 싫어하셨던 게 불냄새 난다고. 그걸 되게 좀 근데 그게 그 불 냄새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불을 인간이 다룰 수 있느냐가 동물을 이기는 거. 그리고 소리로 대부분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도량서 갈 때도 목탁 그렇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호랑이 쫓는 거예요. 호랑이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젊은 호랑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늙은 애들은 멧돼지나 노루를 못 잡는데. 그리고 육식 동물이 그렇게 막 빨리 뛰고 매복하고 있어도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매도 그래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매가 이렇게 쫙 돌다가, 매가 시력이 뭐 7.0인가 뭐 얼마가 되다가 저기서 보잖아. 거기서 보다가 수백 미터 위에서 보다가 쫙 내려서 하잖아.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잡은 것만 보니까 애가 잘 잡는갑다 그러지, 쥐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쥐는 그래요? 이렇게 할 것 같아? 죽자고 뛰지? 아니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이게 떨어져서 내리는데 불과 0. 몇 초 사이로 이게 없는 거지. 그러면 다시 그걸 또 올라가야 돼요. 이게 내려오는 거는 힘이 별로 안 드는데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애가 헥헥거리고 있어. 매도 그렇고 그 고양이과 동물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 치타 이런 애들 사냥 실패하고 이렇게 헥헥거리는 거 보면 애가 좀 불쌍한. 치타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 티티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생긴 것도 약간 좀 불쌍해 보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냥 성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의외로. 그렇게 그냥 뭐 매번 잡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 그 TV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비만이 없잖아. 여기 봐봐. 육식 동물은 비만한 놈이 없어요. 초식 동물이 다 비만이지 육식 동물은 비만이 없어. 왜냐하면 뛰댕기니까. 여러분이 비만을 없애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댕기. 아니 그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쓸데없는 근육이 없어요, 걔네. 그러니까 근육이 우락부락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이 그냥 보이는 뽕으로 에너지 소모만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인간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운동을 안 하면 몸은 근육을 빼느냐? 쓸데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했대. 그리고 육식 동물들도 보면 뭐 김종국 같이 생긴 육식 동물은 없지. 다 그냥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걔네가 힘이 없느냐? 택도 없는 거죠. 왜 호랑이가 왜 힘이 없어? 싸다고 때리는데 1톤이라는데. 그 힘은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근육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젊은 호랑이는 그게 안 된대. 저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나이 들고 약간 이제 3류 정도 떨어지면 은퇴했죠. 아저씨 은퇴하고 이제 보살님한테 혼나고 있고, 개 밥 주다가 한 소리 듣고, 그 개 밥 조금만 주라니까 많이 줘가지고, 내가 개 밥 주면서도 욕을 먹어야 되나? 이런 개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된단 말이오.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라도 이러면서 나오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얘 호랑이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잡아먹고, 그게 이제 귀신이 앞제비가 있다는. 호랑이가 늙었어도 사람하고 정면으로 딱 부딪히면 호랑이 연금 나오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호랑이면 호랑이지. 민증 한번 까볼까? 이런 거 되겠어. 그래서, 그리고 나이 먹은 호랑이라도 인간하고 다이다이 붙어서 강호동도, 야, 호랑이 좀 작은 호랑이라도 그 경기가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안 되잖아. 아니, 그렇지 않을까? 이게 될 수가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호랑이한테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그 호랑이는 반복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쟤네가 시끄럽기만 하고 불을 피고 있지만 나를 학습이 되는 거지, 걔도. 그리고 당신은 배고프고, 멧돼지는 못 이기겠고, 멧돼지는 못 이기겠고, 노루, 사슴 못 쫓아가. 야, 숨 차서 내가 저놈 쫓다가 내가 숨 넘어가겠다. 심장 터질락 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잡아먹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조선시대 때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부에서 포수들 동원해서
이제 호랑이를 구제하고 그게 대부분 그런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는 아예 산에 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는 잘 잡히는 거죠. 왜? 인가 근처에 있으니까. 인가 근처에서 계속 돌면서 그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공포, 특히 산에 살면 더 심했겠죠. 그냥.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산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 호랑이가 번성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호환이 많았고, 그래서 호환마마라는 이야기가 있고, 호랑이 속담이 120가지가 넘게 지금 남아있고, 그건 굉장히 위험했고, 산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고, 그래서 절에 호랑이랑 관련된 아직도 그 숭배 모습들, 산신각, 산령각 뭐 이래가지고 그게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절해서 우리를 막아주기를 원해서 산신이 조금 이렇게 커버해 주기를 원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마지막으로 그 쓸데없는 얘기 해드리면 그때 곰한테 밀려서 나갔던 그 호랑이는, 웅녀는 여성성이잖아. 그러니까 지배층은 환웅족이었던 거고, 웅녀는 수용성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피지배층으로 들어간 거지. 약간 기어 들어간 거지. 그리고 호랑이는 나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복속됐고, 그래서 그때 동굴을 나간 호랑이가 88 올림픽에 호돌이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호돌이가 30년 뒤에 늙어서 백발이 돼서 돌아온 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보살님 젊으셨을 때 백발이었겠어요? 30년 돼봐. 그러면 호랑이한테 30년이면 그렇게 백호가 되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평창에 살잖아. 평창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평창군 안에 진부면인데, 그러니까 월정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는 데가 진부역 오대산이에요. 진부역 오대산. 근데 거기 내리면 곰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있어. 그게 수호랑과 반답이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마스코트가 88 올림픽 때는 S자 이렇게 해가지고 S라인 이래가지고 호랑이 한 마리였었잖아. 상몽 호랑이. 머리 더럽게 일어나. 상몽 호랑이. 기억나지? 어제 일같이 기억나지? 88 올림픽이 도대체 언제 얘기인 줄 알아? 나 태어나기도 전 얘기야. 야, 근데 어제 일같이 기억나지, 여러분들? 근데 저 동계올림픽 때 동계올림픽 상당히 된 거예요. 2018 동계올림픽이잖아. 벌써 6년 전 이야기잖아. 아니 맞잖아. 2018 동계올림픽. 근데 그때 마스코트가 수호랑과 반답이 곰이에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집 나간 호랑이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 때는 늙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곰하고 이제 반갑다 친구야를 하게 된 거지. 그때 그 동굴 사건이 지금까지 남아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거야. 그때 호랑이가 뭐라고 그 수호랑이 얘기했냐면, 쑥하고망을 너 혼자 처먹으니 좋더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 사람 안 되는 사람 보고 쑥하고 마늘 먹으면. 그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늘을 뒤지게 많이 먹고 사람 돼가지고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반열에 이르는, 야, 그거 놀라운 일이지 진짜. 그래서